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정에는 어떤 거 갖고 계시는 거죠? 구단지 가란마을 남양 휴톤이요. 동문 굿모닝일 옆에 있는 거요? 예, 예. 네, 요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분양 받으신 거네, 그럼? 예, 예. 네. 미분양돼서 받았어요. 네. 요거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한 10여 년 갖고 계셨으면은 이제 걱정이 되실 만도 좀 한데, 이쪽에는 지금까지 그럼 이쪽에서 거주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일산이요. 백송마을이요. 거주는 일산에서 하셨고, 예, 예. 그러면 우리 남양 휴ton 같은 경우는 거주해 보신 경험은 없으시고요, 아직? 예, 없어요. 지금 월세를 낳고 있거든요. 네, 월세는 얼마나 놓고 있을까요? 예, 제가 1억에 50에 놓고 있어요. 1억에 50만 원 정도를 예, 놓고 있고, 예. 30평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예, 예. 여기 전망부터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산 거주하시는데 전망을 좀 해드릴까요? 예, 예. 일단 운정이라고 하면 운정의 특색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GTX라는 게 지역 전체에 호재가 있겠죠. 네. 이 GTX A 노선의 개통과 더불어 운정 자체가 이제 좀 좋아지는 그 호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3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도 있거든요. 네. 이 3호선 연장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인근 지역, 우리 아파트도 아마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 예. 휴ton 같은 경우도 인근에 이제 지하철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주변 지역, 즉 인근 지역의 어떤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고. 예,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또 뭐 사전 청약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좀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청약 대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전세 금액이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인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야 청약의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약 대기자들로 인한 또 버티기 네. 수요들로 인한 전세금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번째로는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 갭 투자가 좀 늘어나겠죠. 네. 전세금이 오르게 되면 매매가하고의 차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전세로 내가 깔고 앉아 있던 분들이 전세를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겠죠. 바꾼다고요? 그렇죠. 이제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야, 이 돈이면 조금만 보태면 내가 이 집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전세입자들의 매수 세력으로의 전환이 또 기다려지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보자고요. 예.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또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예. 운정 지역에 보면은요. 네. 아직 잔존된 그러니까 예정된 물량이 남아 있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뭐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네.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보기보다는 요렇게 해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네.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집이 있는 위치는 이쪽인데 이렇게 환한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이런 곳들은 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갈 곳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물량이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다 여기는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예. 추가적으로 이만한 물량들이 아직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정 나머지 지역의 잔존 물량, 공급에 대한 잔존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위험이 되겠죠. 그런 것, 네. 그 소리를 풀어서 말하면 아직까지 공급할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성을 좀 내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일단 호재는 한 4가지 정도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네. 가격이 떨어질 위험은 1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보유예요. 아.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 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장기적으로는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우리 아파트에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운정은요 가격이 버텨주는 건 GTX역 인근인 거예요. 요즘 새로 청약 이제 공고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GTX 운정역이 들어설 곳에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그 아파트들. 네. 걔네들은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거며 웬만한 수도권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도 탄탄하게 가격은 흘러갈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운정역에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추가적으로 3호선이 들어간다라고 해주면 3호선의 영향력권에는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해서 그 3호선에 영향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끝까지 가져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그런 호재가 있을 때 그 호재를 틈타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아니면 그대로 잠겨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그 바람 부는 거 즐기지 마시고 예. 그 연 높이 뜬다라고 해서 즐기지 마시고 예. 그러면 남들도 요때 연 날리겠지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내가 좀 가장 고가일 때 양도 차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일산에 있는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네. 일산의 백송마을이라고 하면 네, 6단지요. 한번 볼게요. 네. 백마역 인근 쪽이잖아요. 예, 예. 네, 백마역 아래쪽에 예. 대우 벽산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예. 네, 대우 벽산 아파트가 있는데 예, 예.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일산은 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이것도 위성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우리 주택은 우리 아파트는 요 백마역 아래쪽에 이렇게 하단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면 예. 일산의 중심은 네. 앞으로 이제 킨텍스역이 생기는 거죠. GTX로. 예, 예, 예. 이 GTX 킨텍스역 인근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래쪽에 여기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교, 분당 일자리 생기듯이 4차 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업무 단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요 옆에 보면 또 고양 방송영상 밸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 또 방송 관련 업체들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장비가 됐든 방송국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새로운 또 아파트들 또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쪽은 이제 신축 일자리와 신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되는 거겠죠. 예. 위쪽은 구도심이라고 보면 아래쪽은 신도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 반경으로 여기 반경이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경으로 보면 예. 그 여기 킨텍스역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한 2km 정도.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예. 보고 있어요. 네, 2km 정도가 이제 예. 일산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1차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대곡역이라고 있죠. 예, 예. 대곡역도 또 GTX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선이 그 철도 노선이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일단 길이 뚫리거나 교통이 개선이 되면 그 주변에는 인프라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대곡역 주변으로 반경으로 봐서도 2km가 직접 영향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집은 요 일산의 킨텍스 생활권, 그러니까 킨텍스 중심권하고 대곡역 중심권에서 2km 반경 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경인중앙선이라는 철도 노선을 끼고 있고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겠지만 간접 영향권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무슨 소리냐면 예. 단기적으로는 보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번쯤은 매도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신 거예요. 매도를요? 그 시기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보유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더 추가로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제 그러면- 말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부동산 관리 방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